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파월 의장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3월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유럽 가스관 폭발을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눈물겨운 상승을 했고요. 중국은 결국 내수 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은 전기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드디어 오늘 찔끔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고요. SOXL은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31% 수익 구간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오늘 21선을 올라탈 것 같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예측보다 21만 1천 건으로 많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321원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는 0.53% 하락을 했어요. 개인은 3천억, 기관은 5천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9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0.33% 하락했고요. 네이버도 0.25%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과 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6% 전망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 가격은 2% 하락했답니다. 백악관 경고에 놀란 파월 3월 금리 인상폭 결정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빅스텝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요. 금리 인상폭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 도전을 앞둔 백악관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3월 21일부터 22일 FOMC 회의 때 결정된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기관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파월은 바이든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0.25%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유럽 가스관 폭파 배후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라는 첩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기관이 노스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의 배후가 친우크라이나 단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폭발 사건의 배후에 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에너지난을 겪었던 서유럽 국가들의 불신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연결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 개입이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뉴욕 타임즈는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고위 인사가 연루되거나 우크라이나 정부 지시에 따라 폭발이 일어났을 증거는 없다며 용의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대파인 정황은 있지만 미 관료들은 작전을 지시하거나 비용을 댄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폭발 소행이 우크라이나로 확인될 경우 서유럽과 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배후설을 즉각 부인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만일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폭파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 사실을 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이 사실을 밝혔다간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우방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전쟁 물자를 지원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가스관 폭파범으로 드러난다면 미국이 받게 될 충격은 엄청날 거예요. 미국처럼 전략산업 장벽을 쌓는 유럽에 K전기차 판매가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핵심 원자재법인 CRMA 초안이 내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LG에너지 솔루션이 48%로 1위인데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발의되면 아마도 LG엔솔은 판매에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유럽은 14일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예고하면서 한국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맞서 EU도 자국 내 빗장을 채우고 있어 일찍이 유럽 시장을 개척해온 국내 기업들은 공든탑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CRMA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주고 배터리 생산에도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CRM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곳은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데요. CRMA는 유럽산 강물 비중이 낮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 친환경차 수출 시장인 유럽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에요. CRMA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소재 부품 조립 등 전 부분 생산을 유럽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 CRMA발 충격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협력사에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전기차와 한몸인 배터리 산업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해외에 공장을 다 건설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취업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실업자가 넘쳐날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급등세를 지속한 2차전지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Y 결함 이슈로 2차전지 셀 업체와 소재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어요. 삼성 SDI는 2% 넘게 하락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4.18% 하락 마감했어요. 외인도 두 종목을 각각 328억 원, 873억 원을 순매도했답니다. 고간에 인심나는데 K배터리 최대 실적에도 배당금은 찔끔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최대 실적을 갱신했지만 배당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배당 성향이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LG엔솔은 양호한 실적에도 배당금 지급 등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LG엔솔은 지난해 매출이 25조 5,986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조 2,137억 원을 달성했어요. 전년도 매출, 영업이익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이 없는 이유에 대해 LG엔솔 관계자는 현재로선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 사안이 고려됐다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진 않다며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배당 성향은 3.53%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18.8%였고 2020년도에는 11.6%, 2021년에는 5.7%로 점점 배당률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모처럼 만에 1.16% 상승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이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방역 완화 이후에도 소비 회복이 더딘 중국에서 지방 정부들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동차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최근 이달 말까지 자동차 구매자에게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해요. 이 발표 이후 구매자들이 몰려 후베이 자동차 판매장들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허난성도 이달 말까지 자동차 구매 가격의 5%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에 자극을 받은 상하이와 저장, 허난, 수찬, 헤이룽장 등 10여 개의 성시가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유지해온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과 작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동차 구매세 감면 조치가 작년 말로 종료되면서 올해 들어 자동차 판매 부진이 두드러졌다고 해요. 지방 정부들이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국유 토지 매각은 감소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동차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풀이되고 있어요. 반도체는 미국에 의해 시장이 막혔고요. 기술력 또한 당분간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내수 부양책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잘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월 11일 날 중국 양해가 폐막식을 하는데요. 새로 부임할 리창 총리는 자기만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고요. 그 부양책 가운데에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자정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SOXL은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